네, 오늘은 법전협 판례 24번 신의 성실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뭐 11조에 사실 근거가 있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의 의무로서 성실 의무, 이게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을 이제 행정기본법에 두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의 성실 원칙은 행정청에게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 개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과 약간의 차이점은 신뢰보호 원칙은 뭐 거래 관계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신의 성실 원칙은 어느 정도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은 원고인 국민이 피고인 뭐 국가 즉 행정청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지만 그에 반해 신의 성실 원칙은 국가 측이 개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이 국가 측에 주장할 수도 있고 양쪽 쌍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죠. 다만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상의 성실원칙, 신의 성실원칙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서 개인이 국가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의무로 지금 상정되어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이렇게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신뢰보 원칙과 신의 성실 원칙은 구별이 쉽지 않아요. 구별이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원고가 뭐 신뢰보 원칙으로 주장한다면 신뢰보 원칙으로 가는 거고 원고가 신의 성실 원칙으로 간다면 신의 성실 원칙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 원고 입장에서 행정청이 뭔가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안 할 때 해주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또는 행동해놓고 안 할 때 이럴 때 원고는 신뢰보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고 신의 성실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원칙 차이가 실제로 큰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가능해요. 우리 행정기본법은 이제 행정청에게만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청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의 성실 원칙은 국가 측이 개인에게 즉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옛날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어떤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실 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뭐 많이 번 것처럼 이제 뻥튀기를 했겠죠. 그럼 분식회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뭐 세금도 많이 냈겠죠. 그래서 뭐 법인세도 엄청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회사가 분식회계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망해요. 쫄딱 망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없어지죠. 정리가 돼요. 그럴 때 이제 회사 대표이사가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법인세 이거 엄청 냈는데 이거 알고 보면 우리 사실 번 돈도 얼마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번 돈은 뭐 옛날에 뭐 100억을 기준으로 10억을 냈다면 우리 실제 번 돈은 10억밖에 안 되니까 그 세금 낸 거 좀 다시 돌려달라. 뭐 10억이면 1억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9억 돌려달라. 우리가 100억 기준 10억 냈으니까 그러면 10억 기준 삼으면 1억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냈던 10억 중에 9억 돌려달라 해서 세금 냈던 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판례가 원고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엄청 냈다가 나중에 이게 분식회계임을 해가지고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신의 측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의 측은 국가 측이 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기도 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신의 측,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은 조금 신뢰 원칙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 개인이 국가에게 요구한다면 신뢰 원칙과 신의 측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판례들은 그렇게 딱히 의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원고가 행정청의 이런 액션이 신의 측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으면 신의 측으로 검토하는 거고 행정청의 이런 행동이 신뢰보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했으면 신뢰보원칙 가는 거죠. 자, 24번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25번이 좀 재밌죠, 이게. 요거 한번 봅시다. 25번. 2019년 판례인데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쟁점을 좀 보면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원 기간 내 이제 뭔가 이제 돈 달라고 지원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 못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못했는데 사후에 그 행정처분이 이제 쟁송 취소가 되었을 때 이때 행정청이 그러면 그 신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의 취득이 위반된다라고 했던 건데 자세히 봅시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자 어디로 볼까요? 판결유지 1번과 2번이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일단 1번부터 먼저 보죠. 자, 첫 번째 문단 있고 두 번째 문단 볼까요? 관할관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이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하면서 훈련 비용 줬던 거에 주는 거 더 이상 안 주겠다라고 훈련 비용 지원 제한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돈을 못 받겠죠. 각종 지원 못 받겠죠. 그런데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이런 제한 처분 등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그런 제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법원에 의해 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는 무효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익적 처분 즉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기속력으로서는 반복금지효가 문제될 뿐이죠. 이 기속력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소법 30조의 근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30조 1항이 반복금지효고 30조 2항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고 그 다음에 30조 3항이 제3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지만 뭐 그런 식으로 또 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처분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일단 소극적 처분 즉 거부처분일 때 소극적 처분은 거부처분이라죠. 거부처분. 그래서 거부처분일 때는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죠. 그래서 행정청은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거부처분이 취소가 되고 확정이 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되죠. 이건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죠.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소극적 처분은 아닌 대부분의 처분이 적극적 처분이니까 보통 적극적인 침해적 처분 어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반복금지 의무가 문제되죠. 그래서 그 처분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가 문제되고 이 반복금지 의무는 행소법 30조 1항의 근거다라고 보통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적극적 처분이긴 하는데 이런 수익적인 처분이 제3자에 의해서 취소 쟁송을 들어갈 때, 즉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절차 하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수익적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취소 판결 나오면 우리 행소법은 30조 3항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 의무를 그 수익적 처분을 받았던 자에게 다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재처분 의무는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30조 1항, 2항, 3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달리 분석해서 처분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30조 1항 사건, 뭐 2항 사건, 3항 사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설문의 경우는 거부처분보다 지금 보세요. 거부처분보다 지금 인정 제한 처분, 훈련 비용 제한 처분이니까 침해적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침해적 처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복금지효만 문제가 돼요. 기속력 천에서는 반복금지효가 문제가 되죠. 반복금지효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가 되면 다시 그런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 그런데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뭔가 좀 더 나가서 행정청이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판시한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속력은 설명이 안 되니까 신의 성실 원칙을 가져온 거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이런 제한 처분,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 또는 훈련 비용 지원 제한 처분에 대해서 쟁송 취소된 거죠. 취소 판결이 선고된 거죠.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기속력에 의해서 행소법은 30조 1항 등에 따라서 이제 반복금지효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부처분일 때는 이제 재처분 의무도 문제가 되겠죠. 30조 2항에.
그래서 판결 2번으로 가봅시다. 관할관청이 위법한 인정 제한 처분, 제때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때 훈련 못하고 제때 인정 신청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정 제한 처분 나중에 이제 취소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제때 비용 지원 신청했으면 받았을 텐데 결국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정 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했던 훈련에 관해서 이제 비용 지원 신청하면 행정청은 비용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훈련 과정 인정 안 받았으니까 훈련 지원 비용 거부하면 이거는 신의칙이 위반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뭐 재처분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슨 결과적 의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기속력은 반복금지로 끝내야 되는데, 다만 반복금지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신청을 해주면은 반응해 주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비용 지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돈도 주고 금전 지급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설명하는 법적 근거를 신의칙으로 든 거죠. 신의칙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밌는 판시를 내렸으니까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과 훈련 비용 지원 제한 처분이 쟁송 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취소되거나 당한 의무로 확인된 후에 이후에 사업주가 실제로 실시한 직업 훈련 개발 과정의 비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금전 지원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그 전에 미리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주지 않았다라는 형식적, 이건 뭐 자기가 잘못해서 결국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쟁송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피고 행정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훈련 과정 인정 못 받은, 원고는 못 받은 거고, 그렇다면 너는 훈련 과정 미리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 이유만으로 훈련 지원 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반칙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돈 지급 신청하면 돈 주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취소 판결의 기속료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제 신의칙을 들고 들어와서 피고에게 이런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수익적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도록 하세요. 아주 재밌는 판시예요. 한번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고.